여기입니다. fx가 되는데, 자, 질문하기를 했어요. 이 역함수의 그래프와, 그러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해버린 거죠, 문제에서. 그리고 확인하는 게 뭐 그리 어렵진 않으니까요. 왜냐면은 지금 미분을 해보면은 이 범위에서 양수가 되고, 미분을 해보면 이 범위에서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연속이 되고, 마이너스 2 과학한 우한 함수값이 같아서, 그렇게 돼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데, 피역도 실수 전체가 나와서 실수 전체에서 생기는 역함수가 이제 존재하게 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역함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서 이 역함수의 그래프와 y 이퀄 5분의 1 x 마이너스 1, 이 일차함수 그래프의 모든 교점의 y좌표 합을 구해라. y좌표. 물론 y좌표 합을 a라고 했을 때 그 a의 정수분을 구하라고 그러네. 근데 이 y좌표 합을 구하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역함수를 양함수 형태로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함수 문제는 항상 이래요. 역함수를 양함수 형태로 구할 수 있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럼 뭐 역함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역함수에 대한 이론과 어떤 수학적 지식이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고, 역함수에 대한 문제를 내면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역함수를 양함수 형태로 정리할 수 없는 상태. 하지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y 이퀄 x에 대한 대칭성, 그건 대칭성이라든가 아니면 음함수 미분법이라든가 그런 이론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역함수를 못 구하더라도 역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구할 수 있으면은 이걸 구해가지고 연립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못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얘를 y 이퀄 x에 대칭을 시키고 얘를 y 이퀄 x에 대칭을 시키고 무슨 좌표합? x좌표합. 그겁니다. 자,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아주 잘 되죠. y 이퀄 fx. 이것도 y 이퀄 x에 대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 역함수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 1로 옮기고 5배를 하면은 그리고 xy 바꿔주면은 y 이퀄 5x 플러스 5가 되겠죠. 그죠? 요것의 모든 교점의 x좌표의 합으로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유는 뭐였어? f 인버스를 양함수 형태로 얻어낼 수가 없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에 속하는 것이죠. 자, 이거 풀기 전에 99쪽 가보세요. 또 뭐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 99쪽 보시면은 울산대학가 2018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시오 해놓고 가나 두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얼른 보시면은 가에도 미정계수 AB가 들어있고 나에도 미정계수 AB가 들어있고 가에는 미정계수 AB가 들어있는 4차 함수 fx인데 이 4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 알파, f 알파에서 접선과 베타, f 베타의 접선이 일치하는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부터 존재한다. 이거 우리 그 뭐 공통 접선, 접선의 개수 하면서 나왔던 겁니다. 네? 어떻게 되죠? fx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인수하고 x 빼기 베타의 제곱도 인수합니다. 그렇게 이제 식을 세워서 a, b에 대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는데 학생들이 가는 잘하더라고. 가는 다들 잘하는데 나를 못하더라고. 나를 봅시다. 3차 함수 gx 이것도 미정계수 ab가 들어있는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대요.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기 위한 a, b의 조건이 있겠죠? 이제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하에서 그 다음 논의. 함수 gx의 역함수 g 인버스에 대해서 점 0,2에서 y 이퀄 g 인버스 2x 플러스 4의 근 서로 다른 접선이 두 개다. 여러분 일단 gx가 이 3차 함수 g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할 조건 이거 암산도 되겠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은 3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a 이거니까 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a가 3 이상 나옵니까? 그죠? a가 3 이상. 그러니까 a가 3 이상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a가 3 이상을 전제로 했을 때 자, 문제는 이겁니다. 0,2에서 y 이퀄 g 인버스 2x 플러스 4에다가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 0,2에서 요 함수에다가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는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죠. 누구의 조건? A, B의 조건이에요. A, B의 조건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G 인버스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EX 플러스 4 집어넣어서 하면 되지. 네?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하면 되죠. 근데 역함수를 못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3차 함수의 역함수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가 없죠. 아주 간단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역함수 못 구합니다. 양함수 형태 못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분석할 수 있다. 왜? 역함수의 성질. 이것도 y 이퀄 x에 대칭을 시키는 거죠. 뭘 대칭을 시켜요? 요 점도 대칭을 시키고, 그러니까 접선을 그은 점, 이 점도 대칭을 시키고, 요것도 y 이퀄 x에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천천히 해보면 x 이퀄 일단 xy 바꾸면 x 이퀄 g 인버스 2y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그러면 gx 이퀄 2y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따라서 gx에서 4를 빼고 2로 나눈 것이 y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흰색의 역함수가 이 노란색. 그죠? y 이퀄 x에 대칭을 시킨. 그럼 어디서 접선을 그어요? 2,0에서. 2,0에서 요 놈에다가 서로 다른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 꼭 기억합시다. 우리 방금 봤던 시립대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지 알겠죠?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 y 이퀄 x에. 그러니까 역함수를 양함수 형태로 식을 구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식을 알고 있는 함수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y 이퀄 x에다 대칭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더라고. 이게 그냥 인버스 x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좀 생각하기 편한데 여기는 g 인버스 안에 2x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진짜 별거 아닌데 그러면 또 이렇게 정답이 또 떨어져. 저것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논리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의 과정은 말로만 해봅시다. 어떻게 하겠죠? 요 점에서 이 곡선, 이게 정체가 뭔데? G가 3차 함수니까 이것도 3차 함수입니다. 또 하나의 3차 함수인데 이 3차 곡선에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는 조건. 여러분 이런 문제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한 개, 두 개 그렇게 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결론 알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 방정식을 세워서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서 정확히 논의를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이제 매개 변수 t를 이용해 가지고 접점을 t, 2분의 gt-4로 접점을 설정하고 그다음 얘를 미분해 가지고 t를 대입한 그 접선의 기울기까지 확인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쓰고 근데 그 접선의 방정식 그 접선이 어디서 그은 접선이냐면 2,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xy에다가 2하고 0 집어넣고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되겠죠. t에 대한 3차 방정식 미정계수 ab가 들어있는 t에 대한 3차 방정식 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두 개 가질 조건이니까 극대값이 0이든지 또는 극소값이 0이든지 되겠죠?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공통접선 접선의 개수 다루면서 이와 유사한 것은 했으니까 내가 다시 반복 안 하겠는데 이 문제 이 나 조건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 역함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y 이퀄 x에 대칭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여기 서로 다른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는 조건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그 팁을 이용하지 말고 빨리 푸는 팁을 이용하지 말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서 정확히 논의를 해줘야 된다. 중요합니다. 이런 거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요거 결론 내봅시다. 여기서 챙길 게 또 하나가 있어서 자, 그러면은 y 이퀄 fx와 요 직선이 모든 교점의 x좌표 합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f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작을 때 구간을 구분해 정의되어 있으니까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죠.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식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1 이게 5x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이거 간단한 3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되니까 인수분해가 쉽게 되겠고 일단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겠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금방금방 되죠.
이 창의 개수가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왔으면 여기 플러스 1이 나와야죠. 그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2로 또 아주 쉽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여기서는 실근이 세게 나오는데 단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실근만 우리가 취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간단한 거고 이건 간단한 거고 요게 얘기가 좀 복잡해요. 이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이제 요 함수를 써먹어야죠. fx가 2분의 5x 빼기 2배의 코사인 3분의 파이 x 더하기 11 이게 fx고 fx가 5x 플러스 5랑 같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찾는 거죠? 요 방정식의 실근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큰 실근 마이너스 2보다 큰 실근을 찾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방정식 풀기 힘들잖아요. x값이 얼마인지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래요? 정수 부분을 구하라고 합니다. 정수. 그래서 그런 거죠. 정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자, 요 방정식의 실근을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 있는 실근을 뭐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찾아야겠는데 그것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이 실근을 정확히 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이웃한 두 정수 사이에 얼마 사이에 들어있냐 그거 찾아내라는 얘기.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떠올려야겠어요? 사이값 좀 떠올려. 네? 이웃한 두 정수 사이에 있는 실근을 찾아야 되니까 사이값 정리 떠올리는 겁니다. 사이값 정리 떠올리되 함수값이 음수인 것과 함수값이 양수인 것을 찾아냈다면은 저 함수는 저건 연속이기 때문에 실근이 반드시 존재하겠지만 또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조성 여부를 또 체크하는 거예요. 되겠죠? 단조성.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루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너무 좁네요. 저쪽으로 갑시다. 일단 정리해 놓고 자, 이걸 다 우변을 이항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2분의 5x 더하기 2 코사인 3분의 파이 x 마이너스 6 이퀄 0. 자, 요 방정식에 마이너스 2보다 큰 실근을 찾고 있는 것이다. 여기는. (2분의 5x) 더하기 2 코사인 3분의 파이 x 마이너스 6 이퀄 0이라는 방정식에 마이너스 2보다 큰 실근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하실 이런 거라고. 여기서 왜 사이값 정리를 어떻게 떠올리지? 그리고 단조성 체크를 왜 하는 거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아 이러니까 돼야 되겠구나. 한 번만 더. 그런 게 여러분 수시 대비해서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아이디어 정리하는 게. 그것을 꾸준히 조금씩 일상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왜 사이값 정리 생각하는 거예요? 요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가 손으로 계산해가지고 알 수는 없는 거거든. 구하는 못 구하거든. 그래서 범위 구하라는 범위. 그래서 문제 요구도 정수 부분 구하라고 한 게. 일단 그거 하나 있고 단 사이값 정리로 실근의 존재성을 확인하더라도 개수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단조성 여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갑시다. 요 함수를 뭐라고 할까요? G라고 해도 되겠죠? GX라 하면 이걸 GX라 하면 미분을 때려 봤을 때 2분의 5 그다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파이 x가 되겠죠. 자, 도함수 구했습니다. 도함수 구했는데 자, 여러분 이것의 부호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것 보이나요? 사인 값은 아무리 커도 1을 넘지 못해. 그런데 2분의 5는 3분의 2파이보다 항상 크죠. 잘 안 보이면 통분해 보면은 6분의 15에서 4파이 빼는 거니까 4파이가 12점 얼마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양수다. 항상 양수다. 야, 그래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GX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GX가 증가를 하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없든지 없을 수도 있죠. 증가하는가. 그리고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보니까 x가 하나씩 커지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결국 관건은 뭐가 되겠어요? 음의 함수값을 찾아내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음의 함수값.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증가를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를 하는데 x축이 어떻게 위치가 되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그 실근이 하나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찾아낸다면은 어떤 이웃한 두 정수에서 음의 함수값과 양의 함수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것저것 집어넣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주저하면 안 돼. 시험 볼 때 여러분. 이것저것 집어넣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집어넣어 보면은 뭐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니까 일단 만만한 0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집어넣어 봐. 0 집어넣어 보면 자, G0. 0 집어넣어 보면은 0하고 요거 뭐가 되죠? 0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음수가 나오겠네요. 음수가 벌써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실근 하나야. 이제 이런 거는 아니고 실근 하나 나오는 거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생각하면 됐는데 0에서 음수가 나온 겁니다. 0에서 음수가 나왔어. 자, 그다음 뭐 해볼까요? 좀 적당히 떨어져서 1, 2 계속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해볼까? 한 3점 해볼까요? 여기 3점 해볼까요? 여기 3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3 해보면은 B3 그러면은 2분의 15 그 다음에 2배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6 어떻게 되죠? 여기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7.5에서 8을 빼니까 이거 아직도 음수네. 아직도 음수입니다. 3에서 음수 아직도 음수. 그 다음에 뭐 해볼까? 막 해보는 거예요. 5를 한번 해볼까요? 5를 한번 집어넣읍시다. 5를 집어넣으면은 2분의 6이 더 간단하겠네. 6을 집어넣으면은 5, 3, 15.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었으니까 더하기 2배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6. 이거는 훌쩍 큰 양수네. 상당히 큰 양수가 나오네. 상대적으로. 6일 때 양수가 나온다. 그럼 어디쯤 해볼까요? 6이 굉장히 컸으니까 한 4쯤 해보는 게 낫겠죠. 4쯤 해보면은 G4를 구해보니까 여기 10이 되겠고요. 10 더하기 2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값을 계산해 볼 필요는 없네요. 10 빼기 6만 해도 벌써 4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양수가 됩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그래서 3일 때 음수고 그러니까 우리 결론은 이것만으로 나는 거죠. B3이 음수고 G4가 양수라는 사실. 자, 결과적으로 G0하고 G6은 구해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결과적인 얘기지. 그걸 미리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거 해봐야 된다고. 시험 볼 때. 그래서 B3과 G4가 부호가 달랐고 G가 연속이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Gx0 이퀄 0인 x0가 3과 4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평소에 막 이런 걸 써보진 않았으니까 익숙하지 않지만은 의미가 통하면 됩니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 위해서란 말도 쓰면 좋고 안 쓴다고 대체로 감점하지는 않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여튼 사이값 정리에서 이 상가사 사이에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데 UX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3이라는 실근을 하나 찾았고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를 하나 찾았고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뭘 찾았죠? 우리가 정확한 값은 몰랐지만은 3점 얼마 얼마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럼 3점 얼마 얼마하고 마이너스 3하고 합치면은 0점 얼마 얼마가 될 테니까 그 정수 부분은 0이 되겠죠.